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하얼빈 올림픽 조직위원회 기자회견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단호합니다. 절대로 한국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프랑스만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파리 최고급 호텔들을 이끌어온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호텔리어의 자부심으로 하얼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합류했죠. 선수촌 시설 총괄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했어요. 내 고향 파리의 호텔 경영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선수들의 불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시설 점검을 위해 선수촌을 돌던 날입니다. 선수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기술팀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하얼빈의 혹한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기술팀장은 난방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더 큰 충격은 식당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모셔온 미슐랭 3스타 셰프 앙투안이 사표를 던졌어요. 선수촌 주방 설비가 너무 열악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앙투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앙투안은 제 오랜 친구이자 멘토였죠. 파리에서 함께 일하며 수많은 VIP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앙투안이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앙투안의 손에 들린 사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방을 점검하러 갔어요. 앙투안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리대는 좁았고 환기시설은 부족했죠. 최신식 주방 기구들도 없었어요. 호텔 주방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조리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오븐은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최고급 호텔 주방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얼빈의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렸죠. 손녀 마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했다며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마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까요? 프랑스식 기준만 고집한 게 잘못이었나 싶었습니다. 창밖의 하얼빈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불만 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죠. 난방 문제, 환기시설 문제, 주방 설비 문제. 모두 시급한 일들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육상팀 전원이 선수촌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난방시설 불량으로 컨디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캐나다 수영팀 선수들과 마주쳤어요. 선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우리도 곧 떠날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이미 3개 국가대표팀이 선수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독일 스키팀, 노르웨이 봅슬레이팀, 이탈리아 피겨팀까지. 모두 시설 문제를 이유로 들었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국 대표팀 감독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난방은 기본이고 온수 공급도 불안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제 귀에는 모든 게 핑계로 들렸어요. 한 감독은 이런 시설에서는 훈련이 불가능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프랑스식 서비스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한국 선수촌을 가보셨나요? 거긴 문제가 없다던데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 선수촌을 방문했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시설관리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어요. 각 방의 온도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매니저가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불편 사항은 앱으로 즉시 접수됩니다. 수리 이력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방도 달랐습니다. 조리장이 태블릿으로 재고를 체크하고 있었죠. 식자재 발주부터 메뉴 관리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선수촌의 수기장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마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마리는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한국이 더 멋있어요. 이런 첨단 기술로 공연도 하고. 마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2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차이를 저는 왜 몰랐을까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선수촌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죠.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시설운영팀장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편의입니다. 프랑스식 서비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30년 경력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박태준 팀장님, 디지털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실시간 불만 접수 현황입니다. 어제보다 40% 증가했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적인 숫자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순 없어요. 우리는 프랑스 최고급 호텔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선수단이 로비에 모여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고장났는데 아무도 고치러 오지 않는다며 고성이 오갔죠.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중국 선수단 뒤로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죠.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으로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접수된 민원입니다. 하지만 수기 작성한 정비일지가 분실돼서 처리가 지연됐죠. 박태준 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중국 선수단 대표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프랑스식 서비스의 품격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태준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듀부아 총괄님, 이제라도 시스템을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태준 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프랑스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선수들의 항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손녀 마리와의 화상통화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박태준 팀장님이랑 대화하고 싶죠? 할아버지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마리의 말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제안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 팀장을 찾아갔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태준 팀장의 사무실은 마치 미래의 관제센터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선수촌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온도,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까지 한눈에 보였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박태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터치하자 선수촌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현재 난방에 문제가 있는 구역입니다. 터치해서 자세히 볼 수 있죠. 손가락으로 해당 구역을 눌러보았어요. 상세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장 발생 시간, 원인, 필요한 부품, 예상 수리 시간까지.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군요. 제 말에 박태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알려주죠. 주방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식자재 발주부터 메뉴 관리, 식수 인원 예측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이걸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태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느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음식이 인기 있는지까지 알 수 있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진정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박태준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 말에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디지털 시스템이 프랑스식 서비스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가능성이 보였죠. 우리 선수촌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박태준 팀장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기다린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서비스 철학과 우리의 기술이 만나면 멋진 시너지가 날 거예요. 한겨울 하얼빈의 아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년보다 10도나 낮은 기온이 며칠째 계속됐죠. 첫 번째 경고음은 식당에서 울렸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선수촌 전체가 비상에 걸렸죠. 히터 시스템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기실로 달려갔어요. 기술팀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선수촌 전체가 정전되면 대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30년간의 호텔 경험도 이런 상황엔 무용지물이었죠. 박태준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써보시죠.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기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훈련장의 온도는 영하 10도를 넘어섰고 샤워실의 온수 공급도 불안정해졌죠.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화면에 시선이 멈췄어요. 이건 인공지능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죠. 화면에는 선수촌 각 구역의 전력 사용량이 색깔별로 표시됐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전력을 과다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 구역의 에어컨 가동을 15%만 줄여도 전체 전력 소비가 안정화됩니다. 박태준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선수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내려놓아야 할 때였죠. 시스템을 적용합시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순간 모니터의 숫자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역의 전력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기 시작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에 전력을 재분배했습니다.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정교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 가까이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전력 위기를 넘긴 후 저는 박태준 팀장과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국의 시설관리팀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프랑스의 서비스 철학과 한국의 기술력을 접목하는 시도였죠. 첫 통합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직원들은 여전히 디지털 시스템을 경계했어요. 한국 팀은 기존 서비스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박태준 팀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프랑스식 서비스에 맞게 수정했어요. 직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했죠. 저도 화답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가 됐죠. 양 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첫 성과는 주방에서 나왔어요. 프랑스 조리팀이 제안한 메뉴가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죠. 미국 수영팀 선수가 먼저 찾아왔어요. 식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문한 특별 식단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죠. 시설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직원들의 섬세한 점검과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났어요.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됐죠. 박태준 팀장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선수촌 전체 만족도가 30% 상승했어요. 특히 시설 관리 부문은 50%나 올랐죠.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프랑스 직원들이 태블릿을 자연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프랑스식 서비스의 섬세함을 배워갔죠.
독일 선수단 단장이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제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어졌죠. 저는 매일 아침 통합 관제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선수촌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죠. 프랑스와 한국 직원들이 나란히 앉아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손녀 마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로운 걸 배웠단다. 마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 이제 K-팝 공연장 시설도 관리할 수 있겠네요. 박태준 팀장과 저는 매일 아침 선수촌을 함께 둘러봅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죠.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빙상훈련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음판이 마치 물결처럼 울퉁불퉁했죠. 30년간 빙상장을 봐왔지만 이런 조악한 빙면은 처음이었어요. 김건우 선수가 제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빙면에 구멍이 생겼어요. 노도희 선수와 저는 간신히 피했지만 정말 위험했죠. 선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으로 빙면을 스캔했어요. 트랙 폭도 규격보다 1m나 좁습니다. 아웃코스 추월이 어려울 거예요. 박태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중국 시설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었죠. 선수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빙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24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빙면 상태를 분석하는 센서들,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제빙 시스템, 레이저로 트랙을 자동 보정하는 기술까지. 프랑스에서도 보지 못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승인을 내렸어요. 한국 기술팀이 밤새도록 작업했죠. 빙면을 완전히 녹여내고 새로 얼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전히 새로운 빙상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거울처럼 매끄러운 빙면이 눈부시게 빛났죠. 트랙 폭도 정확히 국제 규격에 맞춰졌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첫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마치 새로운 링크에서 타는 것 같습니다. 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노도희 선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대표팀 코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이 링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박태준 팀장과 눈을 마주쳤죠. 서로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빙상장을 점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빙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식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마리에게 자랑스럽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단다. 마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멋진 올림픽이 될 것 같아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빙상장을 점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빙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식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저는 폐막식을 준비하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운영을 배우기로 한 거죠. 박태준 팀장이 보여준 자료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영상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제가 꿈꾸던 미래였어요. 박태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파리의 시설 관리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박태준 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폐막식 준비는 한창이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합작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프랑스의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첨단 홀로그램 기술이 만나는 무대였죠. 손녀 마리에게 전화했어요. 마리,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기로 했단다. 마리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K-팝 공연도 보고 싶어요. 박태준 팀장이 웃으며 말했죠. 좋은 생각입니다. 마리도 함께 오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마리와 함께할 한국 여행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폐막식 날이 밝았어요. 프랑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 화려한 홀로그램이 펼쳐졌죠. 한국의 전통 무용수들이 빛으로 만들어진 무대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프랑스의 음악과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저는 박태준 팀장과 나란히 서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마리가 객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나 봐요. 저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죠. 폐막식이 끝난 후 박태준 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모두 담겨 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받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의 시설 관리를 혁신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프랑스의 전통이 만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멋진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마리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는 것이었죠. 박태준 팀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제는 서툴지 않게 한국식 인사를 했죠. 하얼빈의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